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4월 28일입니다. 7시 46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방송은 제목에다가 적어놓은 것처럼 리플 고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단기,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월 1일, 그러니까 2024년 5월 1일이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 새벽 3시로 예측이 됩니다. FO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참 FOMC 회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매달 보는 월간고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단기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단기로 봤을 때는 리플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FOMC의 향방을, 회의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결할 확률이 지금 현재 패드워치, CME 패드워치에서는 97.6%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제로는 아닙니다만 2.4%니까 사실상 5월에도 금리 인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점도표 발표는 5월 달에는 없어요. 점도표 발표가 5월에는 없고 6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제롬 파월의 스피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매파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비둘기로 나갈 것인지가 관건인데, 좋은 이야기가 좀 더 저도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얼른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나온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스피치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더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역시 금리 인하의 시점. 금리 인하의 시점이 중요한데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2024년 연내에 할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단서는 11월 6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다는 것인데, 미국 대선 때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11월 전까지 경제를 일단은 살려놓고는 봐야지 트럼프와 견져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까지 경기가 좋게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6월에는 금리 인하를 1회라도 해야 돼요. 만약에 7월에 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11월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의 표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 다음 정권의 어떤 다음 정권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만약에 진짜 제롬 파월이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6월에 할 확률이 굉장히 여러 논리상 봤을 때 높아집니다. 6월에 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반기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내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6월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6월이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5월에 선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중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거 뭘까요? 당연히 리플과 SEC입니다. 근데 리플과 SEC의 소송은 장기전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저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거든요. 의외로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곧 의외의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카드도 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걸 마음에 두면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리플은 당연히 단타로 임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선물 거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좀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까요? 리플 고공행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일 새벽 3시 이때 어떤 발표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중기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6월로 잡힐 것인지, 첫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이 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거시경제가 풀려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과 SEC와의 소송 이렇게 압축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그 투자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고 좀 근시안적이지 않게끔 그리고 길게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도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도 제 편이고 니 편 내 편 없이 리플이 잘 되기만을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복귀했기 때문에요. 제 업무도 힘들었지만 오늘은 정말 주말 힘든 주말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업무 하느라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찍 여러분과 인사할 테니까 이제는 4월 마무리를 잘 하면서 5월 자연스럽게 5월 CPI 초점 맞추면서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잘 모색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고량주 과정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고량주 과정은 늘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도 잘 내봐야죠. 잘 내봐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제 일기장에 항상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저희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